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조금 저를 많이 좋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는데요. 저는 김승재라고 하고요. 먼저 여러분들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음악과가 아닌 분들도 이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과이신데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너무 음악 얘기만 하면은 음악 외적인 분들에게는 크게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조금 녹여서 음악을 직업 삼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하고 왔어요. 일단 음악이라고 하지만 음악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아마 다른 직업을 하시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저에 대해서 짧게 다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0년도에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고요. 이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팀은 제가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들로 인해서 멜론 차트 기준에서는 8곡 정도 차트인을 했었고요. 가온 차트라고 부르는 공신력 있는 차트라고 부르는 데서 6곡 정도 랭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팀의 음원 총 매출은 50억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뭐 이게 많이 걸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이진 않은 게 이제 제가 가진 돈은 또 이건 매출일 뿐이고 낮겠지만 어쨌건 제 자랑용으로 이제 50억 나온 아티스트다 이렇게 약간 이빨 털고 다닌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소니뮤직이라는 데서 이제 대학에서 작곡가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작가보다는 아무래도 기타리스트로서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시점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만한 가수로는 딘님 곡을 조금 몇 곡 했었고, 한 곡이 이제 릴리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로라는 아이돌, 이제 거기에 편곡으로 참여를 했었고, 빅톤이라는 아이돌, 딘님 회사의 미소라는 친구 기타 세션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현곡은 지금까지 한 200곡 정도를 이제 녹음을 해봤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빌리빈이라는 곳에서 프로듀서 A&R로 일을 했었어요. 이 빌리빈이라는 회사에서는 싱어게인에 출연했던 달인이라는 친구, 로시안이라는 친구 이런 친구도 있었고 대중음악상을 탔던 김뜻돌이라는 친구, 김필선, 유다빈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출신인 나상현 씨 밴드도 이제 제가 A&R 일과 프로듀싱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악 직업을 끊기지 않고 하고 있었을까요?를 이제 제 스스로도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실력을 말하기엔 저보다 실력이 좋으신 분들을 실제로만 해도 한 50명은 알고 있고요. 노력을 말하기에도 노력을 저보다 잘하시는 분을 많이 하시는 분을 10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를 말하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런 외모가 아니잖아요. 외모덕을 볼 수 있는 외모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나이를 먹으면서 신뢰감이 조금은 생겼다, 신뢰감이 있는 외모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데뷔했던 사진이 이랬습니다. 24살에 저는 저렇게 생겼었고요. 굉장히 신뢰감이 높죠. 그래서 저 사진이 심지어 여권 사진인데요. 제가 일본 갈 때마다 가방 검사를 당하고 그랬던 정말 힘든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실력도 노력도 이 외모도 아니라면 결국에 이 직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있는 거는 100% 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많은 사업가들도 만나봤고요. 성공한 아티스트분들, 연예인들, 아이돌분들, 연기자들 모든 사람을 만나봐도 왜 잘 됐냐라고 물었을 때 운이 좋아서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고요. 내 실력 때문에 잘 됐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도태돼서 직업을 갖지 못해요. 그만큼 본인의 직업에 대한 대중들이 나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운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고찰을 많이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 운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고 나한테는 어떤 운이 일어나서 이게 잘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레슨을 하건 이런 프로듀싱을 하건 했던 제 많은 수많은 선후배 친구들에게 이 운을 넓힐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전파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전파하고 실제로 효과를 봤던 것들을 조금 모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데이터들이 조금 쌓인 것 같아서 오늘은 운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로또도 당연히 사야 당첨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운을 불러오는 행위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행운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게 비단 음악뿐만이 아닌 다른 직업에도 통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맥의 운이에요. 저는 이제 저한테 일어난 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 주변에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분당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는데요. 분당이 조금 특이하게 이런 잘 나가는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제 한 선배 밑도래에서는 이정 선배님, 하동균 선배님,
더너츠의 박준식 선배님, 연기자로는 유인나님이 있었고요. 저랑 동갑 제 나이 또래에서는 딕펑스란 밴드의 김태현이라는 친구, 박가람이라는 친구, 그다음에 백예린님 전부 프로듀싱한 구름이라는 친구, 그다음에 빅뱅의 탑씨가 또 바로 옆 학교였고요. 그다음에 배우는 한유주님이 계셨고, 제 한 세대 아래에는 잔나비 밴드 분들이 전부 분당 분들이었고, 밴드 혁오의 드럼 기타 분들이 분당 출신이셨어요. 그리고 연주자로 가면 더욱더 많아요. 지금 여기 교수님도 제가 고등학교 때 알진 못했지만 분당 출신이시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드럼으로 가장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5명 중 2명이 또 분당 출신이고요. 그래서 플레이어로 가면 더 많아요. 네, 당연히 제가 지금 언급한 모든 이런 아티스트 분들하고 제가 친하지는 않아요. 뭐 얼굴만 아는 관계도 있고요. 아예 일면식이 없는 관계도 있지만, 결국 이 인맥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기면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게 돼요. 아, 프로가 되려면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음악은 기준점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기준점은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프로들이 이 정도를 해야 프로를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를 해야 어디 라이브를 나가서 연주할 수 있구나, 이 정도 복주는 돼야 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정말 저한테 필요한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저한테 일어나는 큰 의미예요. 그리고 제가 데뷔했던 건 역시 제 친구가 군대를 가면서 나 출강하던 학원 좀 대신 나가줘 해서 출강한 학원에서 그 학원 다른 강사가 뮤지컬을 한 편을 했고요. 그 뮤지컬 뒤풀이 자리에서 만난 사람과 제작을 내게 하면서 만든 게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팀이에요. 2009년에. 그래서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는 음악이란 걸 하지도 못했을 거라서 저는 인맥의 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찰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엄청 다양하긴 한 것 같아요. 동아리, 커뮤니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새는 당근에도 음악 모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에서 찾아서 음악 커뮤니티 해보셔도 좋고, 여러분 학교에도 굉장히 동아리나 이런 것들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사면시 밴드들도 아마 여기 서울대학교 동아리에서 모인 친구들과 연세대학교 이렇게 꼽사리가 하고 만든 밴드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대라고 들었었고, 장기하 선배님도 여기 서울대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밴드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음악을 시작할 때 있어서 동아리나 커뮤니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과 만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DM이에요. 요새 인스타그램 DM이 엄청 업계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고요. 섭외 문의 뭐 이런 걸로도 DM이 굉장히 통용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요.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제가 이제 만나왔던 후배들에게, 그리고 저한테 배우는 레슨생들에게 숙제를 하나씩 내줬어요. 매주 하루에 하나씩 좋아하는 아티스트, 잘하는 아티스트한테 댓글을 남기고 쪽지를 보내라. 같이 작업하고 싶어요 해라. 그리고 너 피드에 너의 음악을 올려라. 어떠한 형태든 좋다. 그리고 팔로워가 안 모여도 좋고 조회수가 안 모여도 좋다.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고, 그 중에 이제 훌륭한 결과물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라는 제 레슨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요새 K-팝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핫한 친구가 됐어요. 이제 저보다 월등히 잘 나가고 잘 벌고. 그 친구의 그 곡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의 노래를 들어보시면 혹시 여기에 작곡가가 되고 싶다, K-팝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준점이 될 것 같기도 해서 그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 물론 이 친구한테 허락은 맡았고요. 잘 들리시나요? 네, 어떠신가요? 이 친구가 이 DM을 통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신 가이드 보컬을 찾아서 이렇게 데모를 제작해서 어떤 퍼블리싱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게 DM이 주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이게 비단 음악에만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음악 말고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배우고 싶어서 되게 수많은 유튜브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들한테 메일과 인스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0만 유튜버 넘는 분들 10분 정도는 친한 것 같고, 그 친한 분들이 저한테 이제 유튜브 하는 노하우, 편집, 프리미어 다루는 법, 뭐 영상에 대한 무언가들 이런 걸 알려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고요. 그래서 격언이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랑 어울리라는 게. 이 말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게, 정보와 인맥과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DM 보낼 때 그냥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한테 보낼 때 특히나 언니 너무 이뻐요, 뭐 형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거를 보내시면은 다 일시를 당합니다. 그들한테 얻고 싶은 만큼 우리도 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너는 어때?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하나씩 자신의 무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무기는 어떠한 것이 돼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이 서울대라는 타이틀 자체가 엄청 큰 무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뭘 하고 있는 누군데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사람들, 좋은 인맥들 더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처럼 인맥의 운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대의 운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데뷔했을 당시에 운이 엄청 좋았어요. 아이유님이 스케치북에 나오셔서 통기타 하나 들고 소리소리를 부르시고 10cm님들이 그 아메리카노로 한번 터뜨려 주시고 슈퍼스타 K의 김지수라는 친구와 장재인님이 이제 신데렐라를 부르면서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저는 한 달에 100명 정도도 레슨을 해봤고요. 단체로 20명씩 해서 월화수목금해서 그 시기에 같이 돌풍을 타서 뭐 지금 시기 그때는 SNS가 없었으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어쿠스틱 기타랑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어쿠스틱 기타 보컬만 되어 있는 노래를 찾아주세요 하면 제 노래가 항상 꼽혔고요. 그 덕분에 저는 이제 아이유님과 10cm님들의 편승하여서 그 운을 타서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는 수혜를 입은 수혜자고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쿠스틱 음악을 많이 듣지 않잖아요. 요새는 어쿠스틱 음악이 조금은 시대가 됐고 다른 음악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시대의 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있진 않고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트렌디한 걸 공부해보는 거예요. 그 트렌디한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솔직히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여기 있어서는 중요한 게 조금 재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힙합 부류의 퓨처베이스라는 장르가 한창 유행을 했을 때 퓨처베이스라는 장르를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만 제가 재능이 있는 편은 아니어서 그런지 한 1년 정도 수련을 해서 어느 정도 뭔가 퀄리티가 나와서 남들한테 들려줄 정도가 되었다 라고 판단한 수준이 되었을 때 이미 퓨처베이스는 유행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지클럽이라고 이제 뉴진스부터 해서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저지클럽을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와, 이 정도 사운드가 돼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뉴진스가 이제 싸움이 이렇게 돼서 가시고 이제 저지클럽 역시 어디에나 팔 수 없는 음악이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트렌드를 공부하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오히려 그 내가 할 줄 아는 게 어쿠스틱 장르 이런 거 하나밖에 없다면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를 계속해서 자랑하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긴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제작했던 아티스트로 예를 들면은 김필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김필선이라는 친구가 자기는 정말 작사 말고 다른 거는 관심이 없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는 작사만 할 거고 무조건 인터뷰에서도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만을 표현했고 가사 하나만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는 개코님이 작사를 요청하셔서 힙합 쪽에서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면 이렇게 오히려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사실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오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는 일에 있어서 이게 음악이 아니라고 한들 내가 그쪽에 재능이 없다면 나의 장점을 뾰족하게 세워서 자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이게 재능이 그 일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다면 그 재능을 계속 연마해서 정말 다양한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또한 되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한테 일어났던 두 번째 운이고요. 세 번째로는 언급의 운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제를 들기 쉬운 거는 사실 문문의 비행문이라는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문문의 비행문이라는 노래는 정국님이 인스타에서 나 보세요 이 노래 배워요 인스타 라이브를 다 차트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트 1등의 여세를 모아서 다른 노래들이 이렇게 됐고 똑같이 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제작했던 김필선이라는 친구도 적재님이 필선이의 노래 마마를 언급해주면서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연예인들이 이렇게 찾아주시기 시작하면서 이유리 잘 나왔다며 이유리님도 릴스에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드카펫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된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적진님 역시도 아이유님의 언급으로 잘 됐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저런 유명한 연예인이 언급한 건 아닌데요.
그 2012년도일 거예요. 이제 무한도전에 박명수님과 하하님이 이제 굉장히 싸우는 캐릭터에서 그 하하가 아니라 정준하님이 정준하님이 이제 저기 바다에 가셨고 이제 약간 화해 모먼트로 전화하면서 바닷소리 들어봐 이런 게 여기에 제 음악이 배경에 깔린 거예요. 그 다음날 싸이월드 1등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대와 선생님이라는 노래였고요. 그래서 그 방송 장면 덕분에 저 역시도 그 언급 덕분에 유명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운이 좋게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언급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언급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한 말로는 그걸 광고라고 표현하죠. 유명한 인플루언서에게 내 제품을 써주십사. 그게 음악이라면 내 음악을 들어주십사. 뭐 잘생긴 이쁜 인플루언서한테 사진을 올리실 때 제 음악을 배경으로 써달라. 이건 역시도 광고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그중에 가장 추천하는 거는 사실 음악에 있어서는 피처링이고요. 광고에 있어서는 이제 콜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들 이쁜 여자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에서 공동구매라고 표현하는 화장품 하는 형태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게 가장 잘 되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도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요. 그 화장품을 파는 친구도 역시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본인이 화장품을 대주고 배송해주고 인플루언서랑 몇 대 몇으로 나눠받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제품의 퀄리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얼마나 퀄리티를 좋게 만들 것이냐, 음악이 얼마나 좋을 것이냐, 무언가를 화장품을 만든다, 화장품이 얼마나 좋으실 것이냐, 음식을 만든다,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제품의 퀄리티가 좋으면 광고료 단가가 낮아지고요. 심지어 공짜로 하는 일도 생겨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 퀄리티가 좋다면 알아서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언급을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면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인플루언서, 연예인, 배우, 가수분들은요. 하루에 정말 많은 대기 시간이 있어요. 음악 방송을 나가면 8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 촬영하시는 모델분들도 마찬가지죠. 헤어, 메이크업, 광고장 세팅, 카메라 조명 이 4시간 동안 대기 시간이 생겨요.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우분들 모든 사람들이 대기할 때 릴스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릴스 쇼츠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혹시 여기 음악을 하고 계시거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나요?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천천히 들기에 한 번에 들어주시면 안 돼. 나머지는 음악을 하고 싶은 건 아니시군요. 음악에 관심이 있는 거지. 네, 음악을 그러면 예제로 말고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칠게 김치찌개 집을 해요. 그러면 이 김치찌개를 정말 이쁘고 정말 화려한 영상으로 한 편을 만들어서 그 한 편을 릴스에 태우는 것보다 제 핸드폰 카메라로 10번을 찍어 올리는 게 훨씬 더 좋은 마케팅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10번은 모두 다른 형태여야만 해요. 한 번은 정말로 이렇게 이쁘게 찍은 게 될 수도 있고 한 번은 요새 유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 됐어요 막 하면서 김치찌개 만들었어요 막 이 TTS 써갖고 하는 짤도 하셔야 되고 분명히 김치찌개인데 거기다가 이상한 토핑을 추가해서 그거를 영상을 올린다거나 정말 여러 형태의 무언가의 영상들을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정말 여러 형태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퀄리티는 하나보다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불행하게도 여기 3분밖에 안 계셔서 3분을 위해 말씀드리면 내가 힘들게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에 대한 영상을 정말 단 한 개만 만들어요. PV, 프로모션 비디오라는 형태로. 그리고 그거 한 편만 딱 올려놓고 대중들이 오기를 기대해요. 그거는 식당 문을 열지 않고 장사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음악에 대해서 내 음악을 많이 자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요. 그래야만 이제 그 단어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급에 운이 있어서 잘 됐지만 만약에 이런 언급에 운이 없다면 시간을 녹여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다양한 영상을 제작을 해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3번째 운이었고요. 4번째는 사건의 운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영상을 한두 개 보여드릴게요. 8번이나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공연을 마쳐서 여자친구 보고 있습니다. 분들 8번 과당 사건 때문에 YTN 뉴스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크러쉬님이 열린 음악회에서 이 짤 아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심지어 가사도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진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발라드를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또 유명해진 하나가, 이것도 혹시 보신 분들이 많이들 아시죠? 지금의 모든 예제는요, 의도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극적이게 연출이 돼서 저는 이걸 사고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직 저한테는 이제 불행하게도 사건, 사고라는 운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던 운이지만요. 이 운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장면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강연을 하고 맨날 나오는 질문, FAQ 하나 하면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때도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좋아하는 일은 돈을 안 줘도 하는 걸 좋아하는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쵸?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한 롤,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구도 그렇고요. 저는 농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손이, 직업인 사람인데 손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저는 농구를 가끔 해요. 근데 그렇게 남들이 돈을 주지 않아도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일을 진짜 하기 귀찮은 기록하는 일과 함께 하면은 그거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는 순간이 알아서 옵니다. 어차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가 시간에 할 건데 그 하는 거를 귀찮게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서 기록하는 일만 해도, 블로그의 기록만 해도 그 글이 판매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요리 유튜브를 처음에 한 1년 했었어요. 그 1년 한 이유는 아까 제 사진 보셨겠지만 저희가 20kg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감량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했는데요. 이제 한 1년 지나서 살이 다시 찌니까 빼려고 했을 때 레시피 찾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레시피를 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시피를 찍어두는 용도로 찍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제 개인이 보기 위한 다이어트 유튜브가 구독자가 5,000명이 됐고요. 저는 음악을 심단하면서 한 번도 못 받았던 광고를 요리로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식칼도 남의 회사를 거고요. 오라는 음악으로는 광고를 한 번도 못 받아본 주제에.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정말 진지한, 이게 취미를 기록해서 생겨난 매출의 발생이잖아요. 근데 이 기록에서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뭐 레시피에 대한 연구를 했다거나 대량 조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면 저는 충분히 요리로도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만큼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조금 귀찮아서. 그래서 결국은 요리 유튜브를 더 부담스러워서 안 하게 된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처럼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대한 무언가는 기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어떤 거든지 간에 정말 귀찮아도 기록하는 일 하나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냥 강의의 결론인데요. 저는 운빨로 잘 됐고요. 운 100%고요. 하지만 그 운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변에 친구들을 만드시고요. 끊임없이 계속 연습하시면서 여러 영상으로 자신을 자랑하시면서 기록을 멈추지 않으시면 본인들의 운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질문으로 저와 인맥의 운을 열어보실 분이 계실지